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지금 셀 목자 와이프로 잘 섬기고 있는 임정현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저한테 많이 종종 이런 거를 질문하세요. 이런 니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셀 가족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하고 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조금 임신 막달이라서 제가 숨이 좀 잘 차가지고 네,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로즈미드 스쿨 오브 사이콜러지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학교는 크리스찬 베이스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또 신학교도 탈보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심리학 과정도 공부하면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도 같이 해서 제가 여러분의 어떤 심리나 아니면 테라피에 관한 그런 좀 오해나 편견이 있었으면 그런 걸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리고 또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대충 준비한 것들은 첫 번째로 크리스천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나 혹은 이제 셀 가족들을 봤을 때 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인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스텝들을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인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그 내가 배우는 것들을 어떻게 내 신앙과 접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인본주의에 기본되어 있고 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해야지, 뭐 우울하다, 혹은 뭐 공황 발작이 있었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절대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이제 기도와 우리의 믿음 플러스 이제 더 전문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거를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변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이제 쉐어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상담을 받거나 테라피를 받는 거를 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툴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받거나 테라피를 받는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 나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툴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이 혹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치료를 받는 과정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짧게 그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담았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조금씩은 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죽는 삶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데 전문가의 어떤 도움으로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 가족이 됐든 어떤 누군가가 됐든 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들인데, 이 상담이나 테라피를 통해서 이 테라피스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울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좋아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나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아직도 약간 좀 이렇게 많은 바이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인 사이콜로지스트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하기 전에 늘 기도를 하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트레이닝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건 저의 그런 능력이라던가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또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한국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30대 여성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었고 이제 엄마가 지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언제부터 알코올 중독을 앓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섭식장애와 치매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랑받는 방법은, 혹은 가족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엄마가 제대로 펑션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은 그거를 늘 채워가면서 나의 어떤 역할을 가족 안에서 늘 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가 뭔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거의 상담을 1년 넘게 진행했는데,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존재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지내왔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게 단지 요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나의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심틈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가 필요한 상황과 사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장애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꼭 이런 뭐 전문적인 용어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들이 있고 이러한 장애들이 있을 때 꼭 전문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리스트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어떤 클라이언트가 환자가 이제 저희 방문했을 때 이제 인테이크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정신과 의사나 이제 심리치료사가 이 DSM-5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신질환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모든 뭐 사이콜로지스트나 아니면 사이카이트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DSM-5라는 것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신질환 종류를 나누고 또 그걸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리스트만 사실 준비를 했고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조금 지식을 조금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들은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고 또 혹은 정말 유전적이라던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로 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딱 어떤 거는 확실하게 환경적인 거고 어떤 거는 아닌 거라고 나누기는 어렵지만 네, 이러한 이런 정신질환의 종류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혹시 이제 이런 가까운 뭐 이게 셀 가족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은 사실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고 많이 스트러글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라는 거는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 때 발병하는 장애로서 주로는 신경학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 발달 장애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발견하면 그리고 또 조기 치료, 얼리 인터벤션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사실 한국말을 하시는 차일드 사이콜로지스트나 차일드 사이카이트리스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을 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동이 특히 뭐 지능장애, 자폐, ADHD 같은 경우에는 꼭 아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를 꼭 찾아가야지. 네, 이제 그리고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인터벤션을 하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은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비전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뭐 정부가 내 뇌에 뭐 지금 뭐를 탑재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망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인데요. 이것도 주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극성 기분 장애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울함과 어떤 조증, 내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잠도 필요 없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과대망상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네, 혹은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자살 충동이 있는 많은 이제 그런 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현재 너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마 정신질환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린 아이를 두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두신 그런 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울장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다 우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울장애라는 것은 이런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또 이런 우울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에너지가 없고 밥을 먹지 못해서 정말 살이 너무 많이 빠진다거나 잠을 계속 잔다거나 혹은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네, 이러한 많은 심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불안 장애인 것 같아요.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공황 장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또 많이 겪는 그런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제 인용하실 때도 공황 장애가 이렇게 쉽게 등장하고 또 여러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애입니다. 네, 그리고 불안장애 안에서도 공황장애 말고도 또 다른 불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거나 하면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경우도 있고 특정 공포장애라고 해서 뭐 좁은 공간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강박 장애, 이게 뭐 손을 항상 5초, 10초, 뭐 그게 뭐 1시간마다 씻어야 돼서 그 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이거는 PTSD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PTSD라는 장애 자체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다기보다는 사실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가정 환경에서 원치 않았던 일어났던 그런 많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PTSD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괴로웠던 상처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되게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뭐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성적인 학대라든지 이런 학대를 경험한 분들을 저희는 빅 T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인데 그거는 빅 T 트라우마인데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곳곳이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을 이제 스몰 T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스몰 T 트라우마가 이제 조금씩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적인 이벤트가 조금 더 심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주변에 어떤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혹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더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린 여자 뭐 청소년이나 혹은 뭐 20, 30대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섭식 장애라는 이링 디스오더라는 그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얼굴이라던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계속 이제 거식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먹는 것을 자제한다거나 혹은 폭식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음식을 다 개워내서 사실은 엄청 말랐고 정말 영양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제 그런 자신의 계속 못생겼다 혹은 너무 뚱뚱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지지가 필요한 상황과 사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셀 모임을 하시다가 나눔을 하시다가 깊은 나눔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의 얘기를 또 쉐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잘 얘기를 하셔서, 혹은 또 셀 가족분이 이런 거를 또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한국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계신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도움을 요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과 사인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해나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생각 혹은 자살 충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된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한 경우고, 네, 그럴 때는 정말 911을 부른다던가 혹은 911 대신에 988 번호는 이제 Suicide Crisis Hotline이라고 해서 911은 뭐 자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머전시 상황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988 번호는 그런 자살이나 자해에 관한 그런 좀 이머전시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호를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런 좀 상황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자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팔목을 커링한다던가 아니면 허벅지라던가 이런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그리고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뭐 발견하신다거나 그런 얘기를 혹시 셀 모임에서 이제 나눠주신다면 이제 그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평소에 하던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혹은 평소에 즐겨 하던 활동이나 취미가 우울감으로 인해서 흥미를 잃을 때,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뭐 꽃꽂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골프를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흥미를 잃고 우울감 때문에 그런 취미가 없어져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 이제 그럴 때는 좀 우울증이 조금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황 발작, 아까 얘기했던 공황 장애인데요. 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갑자기 가슴이 뛴다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힐 것 같고 땀이 나고 어지럽고 가슴에 통증이 이제 오는 그런 경험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어서 보통 대부분은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머전시 룸에 가세요. 근데 이제 이머전시 룸에 가면 뭐 피지컬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패닉 공황 장애로 진단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날까봐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되게 피한다거나 이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일상생활,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뭐 친구의 관계라든 이런 관계 등이 내 정신, 마음 건강이나 스트레스로 좀 방해를 많이 받을 때 이때도 좀 전문가의 도움이나 혹은 셀 목자의 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 겪었던 부모나 가족 안의 상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클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셀 모임을 하면서 깊게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이제 예를 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이제 환자분인데 그분 70한 6세 정도 되셨던 노인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었는데 76세심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나의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경험을 하신다면 이제 그분 그 셀 가족이라던가 혹은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나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지지가 필요한 상황은 사실 자녀들의 행동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많이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우리처럼 성인처럼 내가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슬픔을 단지 감정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떤 행동 문제가 보인다던가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좀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신경 발달 문제, 뭐 ADHD라던가 자폐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자녀들이 많이 겪는 문제는 섹슈얼 아이덴티티 이슈인 것 같아요. 저희 뭐 목사님께서도 많이 나눠주셨듯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혹시라도 이런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에 보내실 경우에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 몇 번의 이런 세션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확 변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섹슈얼 아이덴티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상담가에게 이 아이를 이제 섹슈얼 아이덴티티 문제로 부모님이 고민을 하셔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상담가는 너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지 너는 사실 남자야 뭐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바라시지만 사실 윤리적으로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이거 뭐 이 동성애는 잘못됐고 너는 너의 원래 하나님께서 고유로 주신 너의 이성을 찾아가야 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상담 세션 가운데. 하지만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가 혹시라도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지, 이것이 뭔가 상담의 몇 번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뭔가 매직처럼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섹슈얼 아이덴티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뭐 몇 달 사이에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아간다는 그런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을 이제 보내신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부간의 심화된 갈등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셀 모임을 나누시다가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우리 부부는 이제 누구나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 싶은 그런 경우가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부부 상담이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낯설어 하시고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프랙티컬한 부분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정신질환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잘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경우는 정말 이제 항우울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증 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상담 치료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일이죠. 이제 상담을 하고 테라피를 하고 카운슬링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약물 치료에 대해서 특히 한국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치료가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상이 심한 경우라든지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반드시 약물 치료가 동행되어야 되고요. 또 심한 뭐 불안증이라든지 혹은 심한 우울증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발병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일단 상담 치료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하신다고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내가 우울증 약을 받아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PCP라고 하죠. Primary Care Physician이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이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쉽게 줄 수 있지만 조금 더 전문가의 소견이 더 필요하다고 이게 싶으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MD 정말 의사 면허로서 이제 환자를 보는 정신과 전문의 사이카이트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이제 그분들에게 약을 처방을 받고 의사랑 똑같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체크업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과가 있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랑 비슷하게 널스도 약물을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널스지만 조금 더 전문화된 분야에서 공부를 석사를 하신 그런 분들이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약을 처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상담 치료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거를 찾아보셨다면 이게 뭐지? 네, 너무 이게 막 종류가 많고 말도 복잡하고 무슨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보통 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같이 라이센스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로서 보통은 이제 임상심리나 상담심리 박사 과정을 밟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로서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심리학자가 라이센스 취득 전에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트로서 또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디퍼런스는 그냥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라이센스가 있는 분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별로 차이점은 없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심리학 이제 테라피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라고 이제 가정 상담가라고 하죠. 이분들은 보통 석사 과정에서 개인 테라피 그리고 메리지 테라피 그리고 패밀리 테라피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고 이제 이분도 상담 치료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자라고 하죠. 소셜 워커. 이분들은 학교에서 테라피만을 공부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테라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테라피를 더 공부하셔서 이렇게 라이센스드 소셜 워커로서 또 테라피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는 라이센스드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라고 해서 또 석사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카운슬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학위라든지 어떤 그런 명칭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대부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이 그런 정신질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좀 믿으시고 할 수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디그리라던가 어떤 학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담을 찾으러 갔을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이 사람이 잘 맞는지 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떤 학위가 있고 단지 이 사람이 어떤 네임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크리스찬 밸류가 중요하다면 또 이 사람의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 분들 중에서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시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할 때 보통 위클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로 1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은 단지 한 달, 두 달 만에 뭔가 되게 극적인 효과를 받기 원하시고 또 상담에 가서도 어떤 내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전문가가 나한테 어떤 서제스천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몇 달은 해야지 그 내면의 변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몇 달은 해야지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텔레헬스 테라피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헬스 테라피라는 거는 온라인 줌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또 내 테라피스트도 그 오피스라던가 테라피스트 집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집에 애들이 어리고 그래가지고 텔레헬스 테라피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헬스 테라피로 인해서 조금 테라피라는 문이 조금은 이렇게 낮아지고 더 액세스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뭐 충분히 점심시간 1시간을 빼서 테라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테라피를 받는 액세스는 조금 더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오피스에 가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테라피스트를 찾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는 많은 그런 프로페셔널 뭐 네트워크 됐던지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혹시 저한테 어떤 문의를 해오신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드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없냐고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컨피덴셜리티 그 비밀 보장의 문제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을 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분들을 많이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테라피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소스가 없을 경우에는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콜로지스트를 찾는 옐로우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제가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리스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는 모든 사이콜로지스트나 아니면 테라피스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테라피스트들이 있고 또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분들은 많이 한국말로 이제 올리셨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섹션에 보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뭐 보험이 됐던지 아니면 뭐 남자 여자가 됐던지 뭐 크리스찬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든지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이렇게 걸러 필터를 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텔레헬스가 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테라피스트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노던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좀 구애를 덜 받고 이제 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를 통해서 찾으면 조금 이제 옐로우북 같은 거라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분들을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카와라고 한인정신건강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카고에서 2018년에 생겼는데 이제는 네이션 와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래서 누구나 온라인 줌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정신건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뭐 정신질환과 또 그 크리스찬의 그런 문제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사진에 있는 분이랑 연락을 했는데 지금 각 미국에 있는 테라피스트 디렉토리를 만드는 과정에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도 좋지만 이제 이 카와에 가시면 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만드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구축이 잘 되면 이제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한국 문화를 가진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이고 무료인 서비스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제가 어떤 그 피드백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물론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이 절대로 나쁘다거나 그러진 않고 또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파이낸셜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특히 이런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게 많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텔레헬스를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코리아타운이라던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어도 여기 연락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그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테라피 어떻게 하면 이제 상담을 받는데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의 보험 시스템이 저도 그렇지만 너무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많은 테라피스트, 특히 라이센스 사이콜로지스트들은 보험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캐시페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캐시로 내는 캐시로 뭐 크레딧 카드로도 되지만 어쨌든 그 보험을 받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한 세션당 180불에서 250불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나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각 보험회사, 저는 에트나를 쓰는데 이제 에트나에도 들어가 보면 이제 서치라는 기능이 있고 거기서 사이콜로지스트, 테라피스트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이제 테라피스트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콜로지 투데이나 혹은 이제 각 테라피스트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어떤 보험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에트나, 앤덤, 뭐 메디케어 이런 어떤 다양한 보험들을 받는다는 거를 보통 리스트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에 혹은 뭐 코페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슈런스는 이제 다 보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보험을 좀 더 찾아보시고, 혹은 이제 큰 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일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온다고 하면 이제 인슈런스 정보를 주면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ut of network 베네핏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이콜로지스트 투데이나 혹은 테라피스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out of network을 OON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슈퍼빌이라는 것을 받은 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페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리임버스먼트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은 보험회사랑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out of network 베네핏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먼저 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리임버스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어떤 상황이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옳고 어떤 것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험의 도움을 통해서도 사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정신 건강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뮤추얼 커미먼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로서 또 나도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테라피스트인 저도 이 시간에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뭐 시간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많은 것들을 사실 인베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누군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